당신은 아이가 마지막 남은 피자 조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당신의 할 일을 했다. 서재 컴퓨터에 게임을 설치해 게임을 한 것이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탁월한 여성 서사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분이십니다. 소설집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의 저자 박서련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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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쓰는 박서련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한정된 되게 오냐오냐형 인간이에요. 제가 하고 싶다는 걸 저 스스로는 다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작업을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오래 좀 더 살아남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제 욕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한테 필요한 게 그런 욕구를 조금 차단하고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런 심 같은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한 심즈라는 게임을 보면 성인들도 분명히 성장을 해요. 작은 스킬 하나하나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플레이어인 저도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심즈 자체가 인생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심즈에 구현된 좀 더 단순화된 시스템을 제가 따라한다면 내 인생에서도 뭔가 그런 성장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심즈처럼 살아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처럼 살아보기로 한 김에 저랑 닮은 심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세계 최초의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 심즈. 이 게임은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즈가 발매된 2000년, 한국 게임 시장은 PC 게임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무려 71%. 평소 게임을 즐기지 않던 여성들도 집에 있는 PC를 이용하면 되니 큰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심즈는 한국 여성 게이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어머니께 전화드리기, 쓰레기 버리기, 운동하기, 그리고 명작 쓰기. 심들은 작업 목록에 제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올려두면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반드시 해냅니다. 일단은 그러면 운동을 하자, 서련아. 운동을 하자. 난 이런 추리닝 없는데. 관절에 무리 없이 땀 빼고 싶은 날. 다리 워킹부터,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발, 왼발. 저는 그동안 운동을 거의 전혀 하지 않은 몸이라서 20분은커녕 5분이 넘어가는 것조차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어가나요? 죽을 것 같아요. 심들은 왜 이걸 해내는 거죠? 나는 지금 심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걔네가 실패해야 나도 편하게 포기할 텐데. 정해진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심처럼 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일을 어쨌든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들 쓰레기 꺼낼 때 이러는데 이병헌 씨류의 이빨 많은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어딜 보는지 모르겠는 느낌으로 힘들어서 그랬구나
놀라운 성취로군요. 서련은 책 한 권을 다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너무 감동적인데 이 친구가 해냈으니까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은 복잡하네요, 심정이. 근데 잘했다. 저한테 심즈라는 게임은 제 인생의 돌파구 같은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등단 직전에 제가 한창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심즈 세계에도 작가라는 직업이 있고 제가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한테 지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글을 잘 못 썼었죠. 졸작을 써내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베스트셀러를 써내는 작가가 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일상으로부터 도망쳐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저도 모르게 더 얻어버렸던 게 아닐까. 시간을 들이면 어쨌든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심들에게도 사교 욕구라는 것이 있고 사교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쉬면 현실 인간들이 그렇듯이 생활의 능률이 대폭 떨어지고요. 심들처럼 한번 사교 활동을 좀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임들은 10 끝났습니다. 초기 카드를 가져가세요. 너를 최고 사랑해. 결혼하자. 이 별보다 너를 사랑해.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을 때 보드게임만큼 좋은 핑계가 또 있을까 싶어요. 뭐를 해야 될까? 승민 차례인가 출제? 승민이 스타 할 줄 알아? 그래도 많이 해. 아무래도 보드게임을 하려고 모였다 보니까 게임 이야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걸 우리도 왜 좋아할까? 게임을. 우리는 왜 게임을 사랑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게임과 관련된 추억과 기억, 이야기들을 공유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거쳐왔다. 그 결론에 다다른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게임 오버가 수없이 지속되던 어느 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마이너스 500이라는 숫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언제부터 이런 숫자가 있었지? 내가 그 게임을 계속한 건 조금만 더 하면 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패널에 뜬 숫자는 마이너스 500에서 1로 바뀌어 있었다.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그 단 한 판을 이기기 위해 500번의 패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것은 성장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응, 엄마 뭐해? 저 같은 실제 사람의 성장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나 손톱이 자라는 속도처럼 아주 느리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디게 그런 속도로나마 어쨌든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후퇴하거나 더 줄어드는 일은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저에게는 게임이 성장 그 자체보다는
성장을 위한 연습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장을 잘 하려면 어쨌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 있어서 조금 버거운 일들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더 진하게 한 것 같습니다.